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프린트 함수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함수 네 가지 유형을 했었죠. 그 함수 유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 함수는 세 번째 유형의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함수는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없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린트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헬로우를 출력을 하면 얘가 A의 리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A를 그대로 찍어 보시면 논이 리턴이 됩니다. 이 논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논 타입이에요. 문자열이 아닙니다. 논 타입.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풋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 그 다음에 max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각 얘네들이 리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D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 CMD 창에서 그대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실행해 주시고, 자,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함수가 어떤 유형의 함수인지 같이 한번 보죠. 자, A라는 변수에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자, hello. 자, 그럼 이제 hello가 출력이 되고 여기 이제 리턴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non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문자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A하고 타입으로 확인해 보시면 얘가 자, 논 타입이에요. 그죠? 네, 논 타입이다. 문자열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문자열. 헬로우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애를 타입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서는 그냥 인터랙티브 쉘이니까 그냥 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타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직접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헬로우를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논타입이다. 자, 그 다음에 input이라는 함수와 우리가 max라는 함수의 유형을 한번 잠깐 보면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는 첫 번째 유형의 함수죠. 첫 번째 유형의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K와 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입력받을 거고요. 자, 입력받은 점수를 우리가 KUR 변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KUR을 찍으면 얘가 100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문자열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으로 확인해 보면 KUR 자체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입력값이 있고 그리고 결과값을 돌려주죠. 돌려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KUR 변수가 그 값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입을 확인해 보시면 얘는 KUR 자체가 스트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ma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자, max는 가장 큰 값을 리턴해줘요. 최대값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 max라고 하는 애는 입력값, 결국에는 인수를 던져주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두 개가 들어온 값을 체크해갖고 큰 값, 최대값을 리턴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리턴이 있다는 것은 변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그대로 받으면 야, 여기서는 2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max라고 하는 함수는 어때요? 자, ma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함수의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과 2를 이쪽으로 이렇게 던져서 어떤 변수로 두 개를 받겠죠. 하나는 1이 들어가고 하나는 2가 들어가겠죠. 이 두 개의 값을 내부적으로 여기서 체크해서 큰 값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가 그대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턴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전체 값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2로 바뀌는 겁니다. 이 2를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A가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어떤 함수들이 어떤 유형의 함수인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함수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다가 값을 인수를 넣을 때 묶어서 던져줘야 됩니다. 묶어서 던져주지 않으면 에러예요, 에러. 예, 그래서 묶어서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그 묶은 애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돌리면서 전체 값을 다 더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리턴 값이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딱 했을 때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논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네, 리턴 값이 있다는 거는 뭔가의 값을 얘가 전체를 다 더해서 리턴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최대값이에요. 자, max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입력값이 있죠. 그리고 결과를 돌려주는데 최대값을 돌려주니까 얘도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인데 이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민이에요. 민. 자, 값을 그대로 인수로 넣어주면 그 들어간 인수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출력 결과는 1이 되겠죠.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 이제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체 길이를 구해주는데 이 length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 전체 문자열의 길이인 13개를 구해서 던져줍니다. 자, 몇 개인지 여기서 한번 개수를 한번 쉬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전체 13개. 전체 랭스는 13개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 한번 보면 화면에 출력하는 우리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아까 위에서 해봤지만 던져주는 인수값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리턴 값은 없습니다. 자, 이유는요. 프린트라는 함수에다가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프린트 함수를 그대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논을 리턴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은 없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직접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을 저희가 작성을 직접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함수 5.py 자, 첫 번째 자, 값을 더해주는 함수예요. 자, 인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프린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터러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터러블. 이터러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묶어서 던져라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묶지 않으면 에러입니다. 에러. 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 형식, 리스트 자료용으로 그대로 묶어서 던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15.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디버깅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 자,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디버깅을 하지 말고 변수에다가 넣고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리턴 밸류 이렇게 해서 자, 리턴 밸류라는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자, 리턴 밸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5. 그렇다는 얘기는 이 썸이라고 하는 애들은 함수는 그대로 이 값을 던졌더니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더해가지고 다시 결과를 돌려주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인 max 한번 보겠습니다. max.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max. 자, 이 상태에서 자,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ma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1하고 5를 넣고 던지게 되면 알아서 얘가 최대값을 구해서 다시 돌려주죠. 자, 우리가 이제 돌려주는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대로 리턴 밸류 자, max라고 하는 요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쪽으로 넣고 리턴 밸류를 여기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 그대로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요. 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리턴 밸류가 5죠. 예, 리턴 값이 5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리턴 값이 있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얘는 5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개만 했는데 이 max라고 하는 함수는요. 우리가 여기다가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네.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을 리턴하는데 결국에는 이 5개의 값을 얘가 내부적으로 구해서 판단해 가지고 큰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얘가 20을 리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터를 찍으면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 보셨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소값 구하는 함수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민이라고 이렇게 주고 리턴 밸류 확인해 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가장 작은 값은 지금 현재 1이죠. 그러니까 리턴 밸류는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이렇게 딱 두 개만 집어넣고 작은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이 개수를 우리가 리턴하는 함수인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len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자, hello python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체가 지금 13개거든요. 그러면 리턴 밸류에는 당연히 13이 저장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면 13개. 그죠? 자, 프린터로 찍으면 13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는 직접 얘네들을 직접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받아가지고 넣게 되면 우리가 13이 출력이 되죠. 말 그대로 이제 이 함수가 호출하고 나서 13을 돌려주면 이 전체는 13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프린트 함수가 받아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출력하는 요 함수인 프린트.
자, 프린트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어땠어요? 리턴 값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논이라는 애가 나오면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리턴 값이 없어도 논이라는 걸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턴 밸류를 그대로 하나 변수를 리턴 값을 받는 변수를 하나 주고 여기서 이제 자 프린트로 받아가지고 자 리턴 밸류의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잡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헬로가 화면에 출력이 됐고 자 리턴 밸류는 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찍으면 이제 논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문자열하고 좀 다른데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하고 한번 잠깐만 보세요. RET value 2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던 input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수 뭐 이렇게 해갖고 입력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RET value 2하고 value하고 지금 현재 프린트로 찍을 때는 여기서는 크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제가 여기다가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딱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출력 자체가 이제 찍으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논하고 100하고 뭐 둘 다 문자열 같죠. 그쵸? 그런데 리턴 값을 디버깅해서 확인해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리턴 밸류는 그냥 논이죠. 이게 지금 따옴표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문자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 타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지금 있죠.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력 자체는 직접 여기서 제가 이거는 점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해갖고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름.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쪽은 헬로우 이름은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홍길동을 리턴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잘 보시면 여기는 따옴표가 없고 따옴표가 있죠. 이게 문자열이라는 거고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를 찍을 때는요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 타입은 문자열이 아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 상태까지 이제 저희가 해봤으니까 우리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최대값 함수를 저희가 한번 그럼 기존에 있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했던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최대값을 구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던 max로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게 이전의 함수하고 서로 겹쳐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mymax라고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때는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를 max는 원래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인수로 넘길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가장 큰 값인 5를 리턴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은 요거는 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해보고 이렇게 던질 때
받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만 던지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인수의 값을 i가 받고요. 두 번째 인수를 j가 받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두 개 있는데 i와 j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는 i, 두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는 j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대로 리턴 값이 이제 큰 값을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수를 리턴을 하는데 최대값을 리턴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함수의 기능이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두 수를 어떻게 비교하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리턴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자, 지금 이렇게 두 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써요? 함수를 만들죠. 함수 정의. 여기서 이제 함수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df 주시고 함수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와야 되겠죠? mymax. 그리고 인수 두 개가 던져진다고 했으니까 i하고 j를 그대로 받아서 뒤에 콜론을 붙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행문들이 와야 되는 거죠. 어떤 실행문들이 이제 쭉 오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수를 리턴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니까 여기다가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자, 이렇게 독스트링이라는 요 설명문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자, 여기다가 if를 이용해서 i하고 j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i가 j보다 큽니까? 그러면 i가 크면 어떻게 돼요? i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j가 크면 j를 던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return i.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 else를 타고 return j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됐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함수 호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함수 정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함수를 만든다. 자, 얘는요, 함수를 실행한다. 예. 처음에 이제 함수 정의 호출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리턴이 있다는 것은 변수로 받아줄 수 있고 함수로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mymax를 그대로 주고 여기다가 1, 5를 그대로 던지면, 그러면 i의 값은 1이 저장이 되고요. j의 값은 5가 저장이 되는 거죠. 5가 j에 들어가고 1이 i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이쪽에서 F5로 건너뛰었어요. F5로 건너뛴 게 아니라 F5로 실행을 했고, 자, F11로 그대로 가면 메모리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함수가 메모리에 딱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 주소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안상 얘가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ASLR이라고 하는 이 주소 랜덤화 기법을 이용해서 얘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보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소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중요한 건 메모리에 저 함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F11을 눌러서 함수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프해서 들어가면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1, 5를 받았죠. 자, 여기에 1은 I에 들어가고 5는 J에 들어갔어요. 자, 내려옵니다. 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J가 크죠. 그러면 얘는 J 쪽으로 J가 크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요 자체는 거짓이죠. false. false니까 바로 else 쪽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true였다라고 하면 어때요? 얘를 타고 가는 거죠. 예. 타고 빠지는 거죠. 예. 빠지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니까 얘가 리턴 값을 그대로 이제 던져주는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마이맥스의 리턴은 뭐예요? 5. 그러니까 얘가 그 5를 받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맥스가 끝난 시점에서는 여기의 값이 뭘로 바뀌어요? 5로 바뀐다. 그럼 그 5를 프린터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출력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F11번 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끝나면서 이제 화면에 5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5가 출력이 됐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마이맥스 이번에는 10하고 5 이렇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포인터를 여기다 잡고 자,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고 건너뛰고 자, 두 번째 함수를 보면 10하고 5를 던졌죠? 자, 10하고 5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i에 10이 들어가고 j에 5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에서 누가 더 커요? i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가 true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이쪽 리턴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턴 10. 그러면 이제 10이 리턴이 됐으니까 리턴 후에 여기에 있는 결과는 1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프린트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데 자, 요거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고 함수의 이름은 my민이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는 i로 받으시고 두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는 j로 받고요. 그 안에서 함수로 들어온 이 두 개의 수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수를 리턴하면 되고요. 최소값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해준 애를 리턴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보면 자, 먼저 함수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my민이라고 했으니까 df mymin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적고요. 자,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if로 자, 아까하고 동일하게 i가 j하고 비교를 해서 i가 커요 라고 하면 최소값이니까 누굴 던져줘야 돼요? j를 던져주면 돼요. j. 그죠? 아까는 최대값이니까 i가 더 크면 i를 던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는 i가 아니라 더 작은 j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else return 이번에는 i.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1이 들어오고 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하고 5를 딱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5가 크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가 거짓이죠. 어?
잠깐만요. 최소값이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5. 제가 순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일단 거짓이잖아요. 이 자체의 식은 false가 되니까 이 false는 else를 타고 가는 거니까 더 작은 i가 리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과 2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그럼 참이죠. 참이면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는 J를 리턴하는 거죠. 여기 있는 애. 그러니까 더 작은 애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호출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프린트를 이용해서 마이민 그리고 10하고 5.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출력의 결과는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다가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점프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10이 더 크죠? 그러면 참이네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5를 던져줘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리턴 5 작은 값이 던져졌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프린트가 출력해 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프린트. 자, 마이민 이번에는 1하고 5. 이번에는 왼쪽이 더 컸어요. 아니, 왼쪽이 더 작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이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는 추석 처리하고 자, 함수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지금 얘가 이제 i는 1이고 j는 5죠. 자, 누가 더 커요? 1, 5. 자, 당연히 5가 크네요. 그럼 이 지금 현재 식은 거짓이죠. false. 자,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i가 더 작으니까 i를 리턴해 주는 거겠죠. 조건식 자체가 false니까. 자, 그러면 i를 리턴하고 결과는 1이 리턴이 됐다. 자,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프린트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얘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리절트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직접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대로 자,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이제 i하고 j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커요? j가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i에다가 값을 이제 i의 값을 리절트에 저장했어요. 그럼 리절트는 현재는 1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막연산자 조건 표현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if 해가지고 i가 얘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i가 크면 j를 던져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자체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요거 자체는 지금 제가 예, 줄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밑에 걸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리턴, 리절트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그 if else를 이렇게 조건 표현식으로 그대로 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받아가지고 최소값을 출력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너무 그거 복잡하다. 그냥 리턴으로 한 방에 처리하자. 해가지고 들어온 값을 if로 비교를 해서 i하고 j가 여기 조건식이 i가 크냐 j가 크냐 이걸 비교하겠죠. 비교해서 만약에 i가 크면 참이면 여기 있는 애를 리턴하는 거고요. 자, 거짓이면 else 쪽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 당연히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요. 당연히 5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우리가 구하는 함수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자열을 구하는 함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렌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문자열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개수를. 그래서 우리가 마이렌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함수에다가 제가 던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렌이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형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자, 여기가 마이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이렌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마이렌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얘가 이제 점프를 하겠죠. 이쪽으로 점프할 때 이 문자열 요 전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열이 이렇게 일로 가겠죠. 그럼 누군가 변수가 받아주겠죠. 그럼 받아주면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개수를 구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개수를 구할까요? 지금 문자열이면 여러분들 이터러블이죠. 반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포문이나 와일문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포문이나 와일문으로 돌려갖고 카운트를 계속 하나씩 증가시키게 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카운트가 증가된 어떤 값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에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함수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리턴.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들어온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df mylen. 자, 여기다가는 이제 받아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a 이렇게 했어요. a. 첫 번째 인수를 저장할 매개 변수는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대로 문자열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자, 문자열을 개수를 구하는 함수다. 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 변수에다가 카운트에다가 0을 줄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들어온 애를 자, 포문으로 돌려요. 자, 포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명을 줘요. 자, 변수명 주고 인 다음에 여기에 이터러블 객체가 오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 문자열도 올 수 있고요. 함수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들어온 저 A.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문자열을 포문으로 돌리면 그 문자열에 한 글자씩 던져지죠. 그죠? 그걸 누가 받아요? 이 C 변수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카운트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씩 던져질 때마다 카운트가 하나씩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리턴을 카운트를 해주면 전체 개수의 그 문자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얘는 문자열을 반복해서 자 변수 C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그 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개수를 구한다. 자,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개수를 어떻게 해요?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개수를 구한 값을 리턴한다. 자, 한번 직접 저희가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mylen 자, 여기다가 hello python 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일단 확인해 볼게요. 얘 개수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까지 5개. 6, 7, 8, 9, 10개. 여기까지 10개. 11, 12, 13. 네, 전체 13개네요. 일단 먼저 한번 실행해 보면 13개. 자, 그런데 이제 잘 나오는 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동작하는 형식을 모르니까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점프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얘가 함수를 호출할 때 던져줬어요. 문자열을.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A가 받았죠. 자, A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헬로 파이썬이 들어갔네요. 자, 카운트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처음에 자, H를 던져줬어요. 자, 그러니까 C가 H를 받았죠. 그리고 카운트에다가 하나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2를 던져줬어요. 자, 카운트 증가하고요. L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L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U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그 다음에 공백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이제 파이썬 남았죠. P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Y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T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자, H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O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N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느낌표 던져주고 카운트 증가. 자, 그러면 지금 카운트가 몇 개예요? 13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던져줄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문을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포문을 빠져나오면 어때요? 이 값을 호출한 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13개를 던져줬으면 결국에는 이 함수가 끝나면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13으로 바뀌는 거죠. 그 13을 누가 받아요? 프린터가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결론은 13, 13개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해볼게요. 자, 프린트 마이렌. 자, 이번에는 헬로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기존 거는 주석 처리하고. 자, 얘는 5개겠죠? 얘는 13개.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실행시키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카운트에다가 일단 0을 저장하고요. 저 A에는 자, 헬로우가 일단 저장이 됐죠. 자, 이 헬로우가 저장이 된 걸 그대로 H 던지고 C가 받았어요. 카운트 증가. 그 다음에 E 던지고 카운트 증가. L 던지고 카운트 증가. 다시 L 던지고 카운트 증가. O 던지고 카운트 증가. 그러면 지금 던지는 값이 다 던졌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던질 값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는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문자열의 개수 5개. 그러면 이 카운트를 던지게 되면 이 전체의 실행 결과는 몇이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다. 그 5를 누가 받아요? 프린트가 받는 거겠죠. 네. 자, 이 전체 잠깐만요. 이렇게 5. 그리고 이걸 그대로 프린트가 받아갖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전체 개수 5개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